고조선과 삼국시대. 자동차를 타고 서울에서 북쪽으로 1시간 30분쯤 가면 한탄강을 만나게 돼. 한강처럼 넓고 크진 않지만 깊게 파인 골짜기로 맑은 물줄기가 흐르고 치솟은 바위벽이 시원한 멋진 강이야. 한탄강 이야기를 왜 꺼내냐고? 강가 언덕에 지금부터 약 50만 년 전에 원시인이 살았던 집터가 있기 때문이야. 우리나라에 원시인이 살았다니 놀랍다고? 우리나라는 아주 일찍부터 사람이 살던 곳이란다. 아마 기후나 자연환경이 적당했기 때문일 거야. 지구에 사람이 처음 나타난 때를 약 400만 년 전이라고 했지? 우리나라에 살았던 사람은 최초의 사람보다 조금 진화한 모습을 하고 있어. 물론 지금 우리와는 생김새가 많이 다르겠지만 말이야. 참, 해솔이는 우리나라 하면 대한민국을 떠올릴 텐데 대한민국이 태어난 건 1948년이니 그 전까지는 한반도 전체를 통틀어 그냥 우리나라라고 부르자. 최초의 국가 고조선. 우리 조상이 세운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란다. 기원전 2300년 무렵에 세워졌으니까 세계 4대 고대 문명이 번창하고 유럽은 아직 미개지일 때야. 고조선의 영토는 어디까지였을까? 만주를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바레만, 남쪽으로는 예성강에 이르렀다는 의견이 있고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 부근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아직 잘 모른단다. 고조선의 본래 이름은 조선이었어. 그렇다면 어째서 고조선이라 했을까? 옛날에 조선이란 뜻으로 고자를 붙여서 고조선이라고 부르게 된 거야. 고조선은 2000년 넘게 존속하다가 중국 한나라의 공격을 받고 멸망하고 말았어. 기원전 108년의 일이야. 한나라는 고조선 땅에 4개의 군을 두었는데 고조선 유민들이 끈질긴 저항에 부딪혀서 곧 없어졌어. 이에 대해서는 앞에 이미 말했지? 고조선이 망한 뒤 만주와 한반도에는 작은 나라들이 여럿 들어섰어. 만주에는 부여와 고구려, 한반도 동북 쪽에는 옥저와 동이해, 한강 남쪽에는 삼한이 들어섰어. 나중에 고구려와 세력을 다투게 되는 백제와 신라는 삼한에 속한 작은 나라였지. 이 여러 나라들 중에서 고구려가 부여, 옥저, 동해를 흡수하고 백제와 신라가 삼한을 나눠 차지하면서 큰 나라로 발전했어. 이때부터를 삼국시대라고 한단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 백제를 세운 온조와 비류,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의 이야기는 해솔이도 잘 알고 있지? 세계 어느 나라든 자기 나라를 세운 건국자에 대한 신비한 전설을 갖고 있단다. 하늘의 자손이라든지 알에서 나왔다든지 변신술이나 활쏘기를 잘한다든지 언젠가 편지에서 말했듯이 그 신비한 전설 속에 감춰진 사실과 의미를 캐내는 것이 역사 공부야. 참, 가야를 빠뜨릴 뻔했네. 가야를 세운 수루왕의 왕비 허황후가 인도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했지. 그런데 왜 사국시대라 하지 않고 가야를 빼고 삼국시대라 하는 걸까? 그 까닭은 가야가 나라꼴을 미처 갖추기 전에 신라에게 정복당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가야의 문화는 매우 수준이 높아서 그대로 신라에 전해졌어. 신라의 뛰어난 인물 가운데에는 가야가 멸망해서 신라로 간 사람이 꽤 많단다. 장군 김유신, 학자 강수, 가야금을 만든 악사 우르기 모두 가야인이야. 삼국은 서로 경쟁하면서 끊임없이 싸웠어. 때론 세 나라 중 두 나라가 손잡고 다른 한 나라를 공격하기도 했어. 5세기 초 고구려가 넓은 영토를 가진 강대한 나라로 발전했어. 이때 고구려를 이끈 왕이 광개토대왕. 그의 업적을 기리는 비석이 지금 만주에 서 있지. 고구려는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입을 여러 차례 막아냈어. 수양제의 100만 대군도, 당 태종의 10만 정예군도 고구려만큼은 손에 넣지 못하고 돌아갔어. 을지문덕 장군과 안시성 성주 양만춘, 그 밑에서 싸운 이를 모를 병사들을 잊지 말자.
만약 고구려가 졌다면 백제와 신라의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 거야. 고구려는 우리 민족을 지켜준 방파제였어. 삼국시대에 불교가 처음 들어왔어. 삼국의 왕들은 새로 들어온 불교의 힘을 빌려 왕의 권한을 높이고 높아진 권한으로 나라를 다스렸지. 우리나라에 불교와 관련된 유물과 유적이 많은 이유는 삼국시대부터 불교가 널리 퍼졌기 때문이야. 불교뿐 아니라 유교도 들어왔어. 불교가 종교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구실을 했다면 유교는 국가를 가르치는 통치술로 쓰였어. 불교나 유교 모두 중국을 통해 들어왔단다. 삼국은 중국을 통해 문화를 받아들이는 한편 일본의 문화를 전해주기도 했어. 특히 백제와 고구려는 일본에 큰 영향을 주었어. 지금 일본에는 그 유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삼국 통일의 참뜻. 자, 이제 신라의 삼국 통일을 말할 차례구나. 신라와 당연합군이 백제의 수도 사비성을 함락시키고 8년 뒤에는 고구려마저 무너뜨렸어. 당나라로서는 오래된 적수 고구려는 물론 백제까지 손에 넣게 되었으니 꿩 먹고 알 먹고였겠지. 그런데 신라는 왜 당나라와 손을 잡았을까? 본래 신라가 노린 건 백제였어. 고구려까지 무너뜨리려고 한 건 아니었어. 사람들은 보통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신라가 통일한 건 백제 영토까지란다. 고구려가 다스리던 그 드넓은 영토는 통일하지 못했어. 거기까지 통일하기엔 힘이 벅찼는지도 몰라. 그럼 고구려 영토는 어찌 되었을까? 한동안 주인 없는 땅으로 남아있었어. 당나라가 잠시 다스리다가 물러나고 고구려 유민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살기도 했지. 그러다 698년 새나라 발해가 일어났단다. 발해는 고구려의 후손인 대조영이 말갈족을 거느리고 세운 나라야. 신라가 당나라와 손잡고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케 한 것은 오늘날의 눈으로 볼 때 아쉬움이 큰일이지만 신라의 통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겠다. 무엇보다 문화적 영향이 크단다. 신라 문화는 훗날 고려로 전해졌고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어. 신라는 해외 무역을 활발히 했어. 당나라와 하는 무역은 주로 바닷길로 이루어졌어. 당나라에는 신라인이 사는 동네가 따로 있었단다. 이슬람 상인이 신라에 드나들기도 했어. 우리 조상들은 삼국시대, 아니 그 훨씬 전부터 중국, 중앙아시아, 일본, 동남아시아, 인도 등 세계 여러 나라와 왕래하며 지냈어. 우리나라 역사는 주변 여러 나라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쉴 새 없이 변화해 왔단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내일은 더 재미있는 세계사 이야기 들고 올게. 해솔이 잘 자.